육아휴직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고, 뭐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금지 이런 부분은 가족 돌봄 휴가랑 좀 같은 내용인데, 그리고 이제 육아휴직을 들어가는 근로자에게는 정부에서 급여를 지원을 해주고 사업주에게도 지원금을 지원을 해주는 이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 가족 돌봄 휴직이나 휴가는 이제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신청을 하는 경우고, 가족 돌봄 휴가 같은 경우는 자녀 양육을 위해서 하는 경우도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신에 조부모나 손자녀는 본인 외에도 직계 비속이나 직계 존속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고, 가족 돌봄 휴직은 90일 이내, 그리고 휴직은 30일 이상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휴가는 1일 단위로 최대 10일, 이게 90일 이내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좀 내용은 전반적으로 신문 보장을 하는 내용은 다 비슷한 부분인데, 좀 차이가 있다면 육아휴직은 자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녀를 기준으로 딱 한 번 쓸 수 있습니다. 이제 가족 돌봄 휴직이나 휴가는 연 단위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을 하기 위해서 휴직을 했는데 다음年도가 되었을 때 또 부모님이 계속 바쁜 상황에서 휴직을 신청할 수 있냐라고 하면은 신청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족 돌봄 휴직은 어쨌든 연 단위로 하는 거지 뭐 대상이나 사유가 동일하다고 해서 제한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신청 절차는 제가 좀 정리를 했는데 어, 이거는 제가 법에 있는 내용을 좀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특이사항이 있다면 일단 신청은 근로자는 원칙이 30일 전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아래 사항, 인적사항이나 유아의 성명, 휴직일, 종료일, 신청일을 다 적어내야 되는데 급박하게 신청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냐면은 임신한 근로자 같은 경우는 유산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고 아니면 출산 예정일 이전에 좀 출생한 경우에는 좀 긴급하게 사용할 수 있고 배우자의 육아 불가 사유가 발생해서 긴급하게 육아휴직을 해야 되는 경우 예를 들어서 뭐 배우자가 또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을 가지거나 장애를 가지거나 또 이혼한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30일 전 신청이 아니더라도 7일 전에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육아휴직을 신청을 했는데 약간 변수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신청을 했는데 휴직일 이전에 철회를 하면은 휴직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는 사유를 밝혀서 직원은 철회를 할 수 있고 회사는 이 철회를 거부할 수는 명확히 없습니다. 왜냐하면 철회는 상대방이 단독의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회사는 거부할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신청의 부존재 사유라는 것은 신청을 했지만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영유아 입양이 취소되거나 뭐 육아 불가 사유가 발생했으면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육아휴직 신청을 했지만 육아휴직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보는 그런 사유가 되는데 뭐 내용을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육아휴직 종료 같은 경우도 이제 원칙적으로는 당연 종료, 휴직 종료일이 도래되면은 종료가 되는 것이고 휴직 종료일 다음 날에 복직을 해야 되는 건데 어, 육아휴직 중에 뭐 육아를 할 수 없는 육아휴직을 할 수 없는 그런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어, 바로 당장 종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사유가 발생하면은 7일 이내 근로자가 회사에게 육아휴직 종료 사유가 발생해서는 복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통지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럼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언제부터 복직을 하세요라고 해서 그 다음 날부터 복직을 하거나 통지를 했는데 회사가 아무런 근로 개시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통지한 날로부터 30일이 되는 날에 복직을 해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근로자가 이런 사유를 아예 회사에서 밝히지 않은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7일째 되는 날에 회사로 복직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육아에 기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해서 육아휴직 종료 사유가 발생했는데 회사에 어떠한 상황도 알리지 않고 37일이 됐는데 복직을 하지 않았으면은 이 경우는 뭐 그냥 무단 결근의 상황이라고 보시고 회사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을 받고 가족 돌봄 휴직이나 휴가도 같이 정리했는데 뭐 크게 문제되는 다른 부분은 없을 것 같아서 내용은 동일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신청할 때 30일 전, 30일 이내 신청을 해야 되는 경우는 회사가 하나 다른 부분이 이제 30일 이내 신청을 했을 경우에 회사는 뭐 바로 30일 이내에서 회사가 바로 그 신청일을 하는 게 아니라 신청일로부터 그냥 회사가 휴직일을 지정을 해서 허용하면 된다. 이 정도만 좀 차이가 있는 것이고 다른 부분은 큰 차이가 없고 동일한 내용이라고 보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육아휴직과 관련된 뭐 내 사례를 한번 보면은 육아휴직 중에 근로자가 조기 복귀를 원하는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료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조기 복귀가 원하는 경우에 근로자 복귀 시기를 회사가 복귀시켜야 되냐. 근데 이거는 회사가 인사 운영이랑도 관련된 부분이라서 회사가 근로자랑 협의할 부분이지 복귀시킬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을 8살 때 해서 육아휴직을 들어갔는데 자녀가 9살이 되었으면은 육아휴직이 끝나는 거냐? 이거는 노동부에서는 이제 육아휴직 신청 시점에서만 요건을 갖췄으면은 그 1년 동안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입장이고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가 학업을 병행하더라도 근로자가 학업으로 인해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입증이 없으면은 그게 육아휴직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래서 뭐 육아휴직 중에 로스쿨을 다니는 경우도 있나 봐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판례가 좀 나오기도 하고 있는데 그 자체로는 육아휴직이 아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사례도 있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육아휴직은 자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동일한 자녀에 대해서 이미 육아휴직을 사용했으면은 새로운 회사에서 새로운 사업자가 육아휴직을 허용할 의무는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가장 궁금한 게 어쨌든 육아휴직 복직을 할 때 어떤 업무를 하는 게 꼭 불리한 처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약간 쟁점이나 궁금한 사항들이 많은데 기본적으로는 원래 하던 업무로 복귀를 시켜서 원래 하던 임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어 육아휴직과는 무관하게 조직 개편 등으로 이제 좀 약간 조직이 변화되는 경우에는 이런 내용들이 좀 합리적인 부분이 있다면은 불리한 처우로는 보기 어렵다라는 게 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예. 그리고 가족 돌봄 휴직이나 휴가에 관련된 사례도 한번 더 정리를 해보면은 가족 돌봄 휴가는 어쨌든 무급 휴가이지만 법정 휴가가 있기 때문에 연차 휴가 등을 산정하고 주휴 수당을 계산할 때 소정 근로 일수와 출근 일수에 포함을 해서 산정을 해야 된다라는 게 입장이고 가족 돌봄 휴직을 30일이 안 남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처음에 50일을 쓰고 두 번째 30일을 쓰고 그러면 이제 10일이 남아 있잖아요. 10일의 가족 돌봄 휴직을 또 사용할 수 있냐? 근데 이제 회사가 허용하면 쓸 수 있다. 근데 이제 근로자가 법상 권리로는 주장할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족 돌봄 휴직이 이제 돌볼 수 있는 가족이 있으면은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라는 사유가 있는데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그 돌봄을 돌볼 수 있냐, 즉 노령이나 건강 상태 장애가 없어서 다른 가족을 돌볼 수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이 있냐 없냐로 좀 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족의 건강 상태나 가족의 가능 여부나 가족 관계가 관련된 내용은 어떻게 보면 개인정보이긴 하지만 가족 돌봄 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관련된 내용을 요구할 수 있고 그게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된다고는 볼 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